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산다고 합니다.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집주인 중 여자 쪽 동생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계약하시려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경우 대리인과 전세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을지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근데 생각하신 것보다는 예.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본인의 계약 체결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예. 이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쪽 뭐 여자 쪽 동생의 위임장 이제 한쪽만 받은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네. 있을 텐데 부부 중 한 사람만 동의한 위임장인데 이럴 경우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아, 괜찮지 않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동명의라고만 되어 있고 예. 그 지분은 아마 여기 지금 사연에 안 나와 있는데 네. 보통 부부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거든요. 반반. 예. 근데 이제 이게 공유물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265조에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존행위,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누가 내 소유의 물건을 뭐 침탈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면은 내 지분만으로도 그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는데 네. 관리행위를 할 때는 지분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지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2분의 1씩이잖아요. 네. 과반수는 아니고 반수거든요. 딱 반이잖아요. 반수죠. 예. 그러니까 반수로는 한 명만으로는 이 관리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관리행위라는 거는 임대차가 전형적인 관리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편분이 문제를 네. 삼으면 집 비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부부 공동명 아니고 한 3명 정도 공동명인데 2명이 써줬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렇죠. 2분의 1만 넘어가면 됩니다. 2분의 1만 넘어가면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예.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그 사람이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남편분도 끌어들이셔가지고 예. 위임인에 네. 아내분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같이 집어넣으셔야만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명의 대리인 네. 위임장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대리인을 세울 때 위임장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좀 궁금한데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 위임장에는 예. 위임인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그리고 위임 기간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요. 예. 위임인이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같은 경우도 이제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서류들 첨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걸 좀 악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예. 그 위임을 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부정 소재지에 있는 네. 아파트의 임대차 체결 권한을 위해서? 위임한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임대차 체결 권한만 위임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나 이거 위임장 있으니까 네. 대출 받아주세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가서 갔다고 한다면 무권 대리라고 하거든요. 무권 대리. 권한 없는 대리. 예.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오케이 괜찮아 내가 받아들일게 하지 않는 이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위임장 작성하실 때는 수권행위, 네. 위임하는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위임장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임장은 사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이제 또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까요? 네, 이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네, 남편분에 대한 남편분에 대한 그 위임인 란에 남편분 아내를
똑같이 쓰시고 예. 그다음에 위임 수임인란에 그 여자 동생 부분을 쓰면 되는데 아까 예. 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쓴다고 하면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필수예요. 네. 그거만큼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이제 해외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해외 공관 영사관 있잖아요. 네. 영사관에서 그 대리 위임장을 해준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받으셔야 좀 안전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 복잡하네요. 네. 예. 왜냐하면 한국에 오셔서 인감증명서를 못 뽑으시니까 그렇죠. 그 영사관에 가서 네. 위임장을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주인과 계약을 할 네. 때는 네. 영사관에 꼭 가야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